네, 워낙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주식해도 괜찮을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정말 주식을 해야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말초 주식, 오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저희 말초 주식을 소개합니다. 네, SGC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SGC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데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좀 숨겨진 알짜 약간 보석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간밤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함께 이런 가스나 에너지 뭐 관련 주식들이 오르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아이디어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유가가 계속 고점을 뭐 100불 이상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적인 정책 모멘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뭐 일종의 메가 트렌드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크게는 뭐 10배까지 올라간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런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발전 사업자거든요. 발전 사업자도 한번 이제 주목받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총 한 7,700억대 수준으로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한 3천억에서 1조 미만 사이는 충분히 좀 그 텐베거의 향기가 느껴진다.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표인데요. 이 REC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로 공급할 때 쓰는 이 일종의 비율 같은 겁니다. 근데 REC 같은 경우가 2019년에 9%에서 이제 12.5%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2022년을 기점으로 이제 수요가 훨씬 이 갭 차이가 커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적어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표라서 갖고 왔고요. 지금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 한 6만 정도인데 지금 이제 SGC 에너지가 추가로 늘릴 계획이 있는 게 250만에서 크게는 330만이며 그걸 이제 매출로 계산하면 최소 그 애드되는 매출이 1,500억에서 2,200억 정도까지가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미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은 한 44% 정도 상승했고요. 이익률 또한 뭐 139% 상승해서 매출과 이게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SGC 같은 경우는 이제 열병합 발전인데 글로벌 발전 사업자들의 2022년 평균 PR이 15배 수준인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한 뭐 5배에서 7배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일종의 그 한국전력이 전력 업체들로부터 받는 가격이 S&P라고 하는데 꼭 이 S&P 단어가 뭐 이 그 발전 사업자한테 핵심인데 S&P 가격이 저점 대비를 192원까지 한 130% 정도 올라가지고 여전히 지금 180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계속 지금 전력을 비싸게 사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발전 사업자는 열병합 발전 사업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이런 열병합 발전 사업자도 원자재에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원자재가 핵심이 바이오매스라 그래가지고요. 뭐 그 조륜이 그다음에 일반 뭐 산림이니 조경이니 그다음에 그 식품의 사료니 이런 그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상당히 원자재 가격을 이 유연탄하고 바이오매스 두 가지인데 유연탄의 비중을 낮추고 바이오매스 사용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 그래서 SGC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 모멘텀과 그 REC 관련된 부분 의무 비율 확대 그리고 글로벌 발전 사업자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서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특징적인 게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 3% 하락이 나오는 입장에서 1% 미만 안짝에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그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탑픽으로 보기에도 무관하다. 이제 계속 좀 증권사에서 그 애널리스트 리포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대로 뭐 말씀드리면 바닥권에서 계속 꾸준히 쭉 올라와서 지금 5만 원 초반대 가격인데 크게 뭐 많이 조정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4만 요 정도 한 4만 5천 원에서 한 4만 8천 원 정도 자리를 손절선으로 잡고 5만 원 조금 빠지는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걸 좀 길게 뽑은 건데요. 그 목표가로는 한 7만 원 정도 30% 넘게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최고 평균은 한
9만 1,000원까지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이 전력 업체들 PER 15배 한 20% 정도 그것도 9만 1,000원도 20%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긴 흐름에서 보면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대표 주자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템베거 주식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습니다. 사업 구조가 너무 재밌습니다. 예, 네. 특히 또 늘 말씀드리지만 김지훈 팀 대표께서는 전공 분야이신 만큼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십니다. 차트를 보면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맞습니다. 있는데 템베거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신 만큼 조금 더 긴 시각에서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주식 중에 네. 직접 언급해 주시죠. 원티드랩이 네. 예. 네. 템베거 주식이라고 역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뒤로 수익률이 독보적이었습니다. 뭐 조금 좋았는데 그건 이제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래요. 원티드랩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이제 주시죠. 저희가 이제 종목 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는 뒤에 계속 내용이 있을 때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는 걸 목표로 좀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소개해 주신 이후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실 때 아예 몸을 저희 시청자분들과 네네. 함께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 말초 주식은 LX 세미콘을 가지고 나오셨군요.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LX 세미콘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부진한 건 맞는데 조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관련된 회사긴 하지만 네. 일종의 OLED라는 메가 트렌드를 보고 이것도 LX 세미콘도 긴 안목에서 투자해 보자. 그리고 LX 세미콘은 배당주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 지금 오늘 주가 빠진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8%까지 배당이 나옵니다. 뭐 은행 이자 넣어서 지금 금리가 올라도 2% 미만이니까 그거 한 2배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상당히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LX 세미콘 역시도 그냥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지금 6배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 OLED 이런 패널을 납품하는 업체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라고 하죠. 팹리스 업체가 국내 팹리스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네, 사실상 2014년에 팹리스 글로벌 세계 30위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 보니까 1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팹리스가 지금 위탁 생산해가지고 파운드리에서 TSMC만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팹리스도 주목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시가총액 대만의 노바텍 같은 회사도 이거랑 지금 LX 세미콘이랑 8배 차이입니다. 노바텍이 한 3위 정도 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4배에서 8배까지 차이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LX 세미콘은 구본준 회장님이 LX로 분리되면서 완전 주력 계열사로 키우려고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IT 세트 제품에 대한 계속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이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IT 세트 피크아웃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 고부가 제품, 비싼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구동칩. 그러니까 구동칩은 무조건 패널에 전기 신호를 바꿔주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핵심 구동칩인데 그 OLED에 들어가는 거는 단가도 비싸고 소재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OLED에 대한 침투율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30% 미만인데 노바텍 같은 회사, 대만의 노바텍은 이거보다 PER을 최소한 30% 이상 할증해서 봤는데 노바텍은 OLED 비중이 40%도 안 됩니다. 지금 20%대에서 30% 나오는데 지금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의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구동칩을 45%에서 50%까지 비중이 나오는데도 지금 굉장히 PER이 7배 미만으로 노바텍하고 너무 갭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네. 그래서 LX 그룹 차원에서 구본중 회장이 이걸 키울 경우에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배당금도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미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분기에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시총 지금 2조 2천억대인데 매출액은 전체 연간으로 2조 4천억대로 연간 30% 매출액 성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익 또한 4,200억대로 연간 지금 20% 정도 매출과 이익에 꾸준히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형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20% 나오는 성장하는 업체는 아마 5손가락 안에 꼽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LX 세미콘은
좀 바짝 하다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IT 세트 제품에 대한 피크 둔화 우려. 예. 하지만 이제 11월 달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TV 수위가 조금 돌아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모든 패널 업체에 다 납품하거든요. 중국의 압도적인 1등이 BOE, 그다음에 2등 CSOT,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랑 BOE가 서로 치고받고 할수록 이 회사에는 다 공급하기 때문에 뒤에서 굉장히 좋게 웃고 있다. 그래서 패널 업체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상승분도 한 10% 네.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이 가격이면 완전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고 계세요?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손절사는 12만 원으로 네.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초 주식을 살펴봅니다. 자, 저희 세 번째 말초 주식은 나노신소재. 네. 예, 요즘 뭐 소재자 들어가는 회사 특히 주목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네네. 그 나노신소재는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주식의 가격은 올랐지만 이것도 충분히 그 유사 동종업체에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않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참 재밌는 게 2차 전지 소재 너무나 많죠.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SKC 뭐 다 포스코케미칼 이런 회사들은 2023년과 24년에 밸류에이션을 땡겨옵니다. 이미 그때까지 수주가 이미 다 그게 잡혀 있으니까요. 근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2023년, 24년까지도 계속 캐파를 증설할 거거든요. 지금 0.6만 톤에 지금 한국하고 중국에만 공장이 있는 거를 한국, 미국, 유럽, 일본 4개로 1만 톤씩 꾸준하게 늘려가지고 4만 톤까지 공장을 지금 0.6만 톤에서 4만 톤이면은 8배 넘게, 8배 가까이 증설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 증가에 대한 모멘텀은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증설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이 CNT 도전제가 전자 이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 에너지 그 충전과 수명 향상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갈 때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뭐 30배가 넘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2024년 실적을 다 땡겨도 3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이렇게 오른 가격에서 17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CNT 도전제는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은 반도체 슬러리라 그래가지고 미세 공정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그 뭐라 그러죠? 그 웨이퍼를 평탄화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적층 구조로 미세 구조 쌓일수록 평탄화 작업을 더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CMP 슬러리도 계속 그 적층화와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연간 매출이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한 지금 30% 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이익은 5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가격대에서 10% 조정 나오면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다. 매력 있는 자리다. 그래서 크게는 이 최고점은 7만 8천 원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8만 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선은 5만 7천 원 수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말초 주식은 KCC 글라스네요.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KCC 글라스도 약간 지배구조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주식인데요. 네. 이거 지배구조 얘기 아무튼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 정상현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분을 둘째 아들은 KCC 지분을 갖고 있고 첫째 아들은 KCC 글라스를 갖고 있는데 KCC 한 8%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KCC 글라스랑 KCC의 지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분을 맞교환해서 지배구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계신 KCC 글라스의 주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KCC 글라스의 가치는 지금 한 1,000억 미만의 900억대고 KCC의 이 KCC 글라스 회장이 갖고 있는 KCC의 가치는 2조가 넘거든요. 2조 3천억대인데 2조 3천억과 1,000억대 그 갭은 당연히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압도적으로 유리 1등 회사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리, 건자재 유리 1등인데 유리 시장은 한 5천억에서 8천억까지 나오는데 50% 점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LX 하우시스 건자재 회사도 한국 유리공업을 5,900억에 인수하면서 그만큼 유리 시장에
강력하게 2파전 형성하면 상당히 유리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말레이시아 수입산 유리 가격 연동하는데 말레이시아 수입산 유리 가격이 최근에 좀 빠졌지만 여전히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격이 연동돼서 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19년, 20년에 나온 그 중공 물량이 그 이미 지금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럼 21, 22에 나온 그 유리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2년 터울로 실적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출과 이게 실적이 크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10%대 꾸준히 매출과 이게 동시 성장이 나오고 있고 PER 기준 같은 경우는 7배예요. 건자재 LX 하우시스랑 한샘 다 23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KCC 글라스도 배당을 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약 3%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6만 원대 이 가격에서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지만 저는 8만 원대는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뭐 정부에서 계속 그 공급 정책이 나오고 있고 예. 그거보다 이제 노후주택 하면 이 유리 관련된 건가 이 바닥재 바뀌니까요. 창호재는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인테리어 이 교체 수요가 있다. 그래서 예. 크게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8만 원대까지는.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의 공통점이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네. 점. 그리고 오늘 시장 대비 모두 다 선방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하방 이 네 정책이. 네. 맞습니다. 네 종목 모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지훈 대표님의 전공 산업이라는 점까지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텐베거 주식이라고 했던 종목도 저희 원티드 랩을 비롯해서 수익률이 계속 좋은 만큼 꾸준히 함께 지켜봐 주시죠.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